지역의 위기를 넘어 지역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에는 위기와 절망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포항의 잠재력과 비전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희망과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MBC가 마련한 특별 대담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장께서는 이 영남대와 또 대구 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또 대구시 교육감으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이쪽 경북 동해안 지역 주민들과도 아주 친근하실 것 같은데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올려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 포항 문제를 함께 고민해온 지도 한 2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온 MBC에서 인사드리게 되었고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걱정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지난해 7월이었죠. 이 예. 대통령 직속 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면서 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초대 위원장으로 또 임명이 되셨습니다. 아직은 이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우리 지역 주민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지방자치제를 시행을 하면서 지방정부에 어떻게 권한과 재정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 부처 간의 업무들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 대통령 직속의 두 개 조직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두 조직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래서 한 조직이 지방 분권 업무와 균형 발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률 개정에 들어가서 작년 7월 1일 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죠. 저는 그 전 22년 9월 1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 업무와 균형발전 업무가 정부 부처의 대부분의 부처가 이 업무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간의 업무를 많은 부처가 관여하다 보니까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또 총괄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조직을 설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무가 우리 부처, 우리 위원회하고 그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는 이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업무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 정부들도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어느 정도는 추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정책들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균형 발전 업무는요, 7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하루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인구가 7만 명 정도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농어촌의 인구들이 대도시로 집중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기능이 팽창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다루는 연구소,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원도 만들었고 또 수도권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도 수립을 했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업무인데 역대 정부가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지금 평가를 해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이나 인구가 수도권보다가 훨씬 더 면적은 넓으면서도 차이를 가지게 되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벌써 50%를 넘어섰고 경제활동은 거의 80%,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뤄볼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 기능으로 본다면은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 균형 발전 정책, 수도권의 경제 활동과 교육 활동을 규제를 해서 그 반사적 이익이 지방을 잘 살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고요. 결국 하향 평준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또 하나는 교통, 정보, 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 효과와 균형 발전의 효과가 일어난다고 믿었는데, 우리나라만이 유독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가설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프라를 까면 깔수록 더 수도권에 알대 현상에 작용을 해서 더 많은 기능이 집중돼 버려 가지고 결국은 승작 독식 구조의 공간 구조를 가지게 되죠. 이런 한계가 있었다. 또 균형 발전 정책 업무가 이렇게 인프라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몇 개 부서에만 국한되어 왔고, 다른 부서가 종합적으로 범부처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뚜렷한 것이 교육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교육 정책을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쓴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반성에 위해서 이제는 수도권의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으로 바꿔보자. 그러려면은 지방에 많은 권한과 재정을 줘서 지방 스스로가 수도권에 못지않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상향 평준화적 균형 발전 정책을 취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부처별로 할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인 국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올해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 5개년 계획 다음에 처음으로 만든 계획인데, 이 중장기 계획을 작년 10월 30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 중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교육 정책을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한번 투입을 해보자. 근본적으로 교육의 틀을 지방 주도적 교육 개혁을 통해서 지역마다 다른 특색이 있는 교육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교육 정책으로 수도권에 몰려있던 교육 기능들, 또 교육에 대한 선호도를 지방으로 한번 끌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지 의학 계열의 지역 인재 전형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 교육 특구,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정책이 역대 과거 정부와 다르고요. 교육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예. 가치로 예. 지방 발전의 어떤 그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차별되는 지점이다. 최근에 보면은 강남 8학군을 제외하고는 뭐 지방의 교육이 굉장히 이제 무너진 뭐 그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민들이 꽤 환영할 만한 뭐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고요. 지역민으로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환영할 만한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더라고요. 이 포항이 우리나라에서 인구 감소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오히려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도시다라는 그렇죠. 인터뷰 내용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렇게 보시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포항은 기업 도시죠. 또 하나는 항만 도시고, 또 하나는 포스텍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 대학 도시인데, 대부분 철강 도시들은 그 수명들이 다들 일찍 끝났습니다. 철강 도시 수명이 50년을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강 도시의 수명이 끝나면 남는 것은 정말 황량한 벌판밖에 남질 않았는데, 다행히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포항은 지금 철강 산업의 쇠퇴를 대비해서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산업의 동력으로 바꾸고, 또 하나는 포스코하고 포항이 포스텍이라는 걸 가지고 또 연구 중심, 기술력 중심의 첨단 산업화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마련되어 있고, 또 방사선 가속기 센터가 가까워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따져보면은 포항을 중심으로, 포스텍을 중심으로 1시간권 내에 수도권에 필적하고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대학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포항이나 포스텍은 그걸 유의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크게 주목하고 싶은 것이 경북대학이 있습니다. 또 1시간권 내에 디지스트가 있어요. 또 유니스트가 있어요. 울산에. 또 부산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다 1시간 반경권 내에 포스텍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울산, 창원, 경남의 경제권, 또 부산 경제권, 부울경 경제권, 또 대구 경북 경제권의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경제통합권하고 부울경 통합권에 넘나들 수 있는 지역이 포항이다. 또 앞으로 지금 냉전 체제가 더 가속화되는 역전 효소도 있습니다만은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블라디스토크를 연결하고 시베리안 횡단철도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점이 지금 포항이고, 그걸 이유로 해서 포항 신항이 개발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본다면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지만은 포항은 새로운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전부터 포항은 항상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때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뭐 말만 있고 왜 이래 안 되는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 흐름의 축은 그렇게 발전돼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포항은 새로운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포스텍이 10년 동안 1조 2천억 원이라는 국내 대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한 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갈까 합니다. 포스텍의 김성근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시민 여러분. 포스텍 총장 김성근입니다. 저도 작년 8월에 포항 주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포항의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포항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과 기대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제 우동기 위원장님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이 포항이 가진 강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포스코라는 대기업과 함께 이 세계적인 이 학술적 경쟁력을 가진 포스텍 역시도 포항의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근 총장님께서는 이제 포항의 잠재력, 가장 핵심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지방 시대에 포항의 중추적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포항에는 세계적인 기업과 또 세계적인 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포스코라는 글로벌 기업 입주해 있고, 또 거기에 수많은 첨단 기업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에는 포스텍뿐만 아니라 한동대를 비롯해서 교육기관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많은 분들과 얘기할 때 다음과 같은 사례를 예로 듭니다. 우리나라의 5대 기업을 한국 지도를 펴놓고 5대 기업에 위치한 곳을 점으로 표시하면 그중에 4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하나가 포항에 있고요. 우리나라의 5대 대학을 놓고 보면 그중에 3개가 서울에 있고 하나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포항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대학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데는 포항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이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해져 가고 있는 지방 붕괴 우려가 이게 불식이 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포항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포항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전쟁 때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저지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회생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지방 붕괴 시대에 포항이 이와 같은 좋은 조건을 활용을 해서 지방 붕괴 저지선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이 다시 회생하고 새로운 21세기형 국가로 발전하고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붕괴를 막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대학의 역할 네.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이 되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이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과 함께 이 교육 발전 특구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포항 역시도 이 교육 발전 특구 1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상황인데요.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이 교육 발전 특구가 무엇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포항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포항의 이번 독특한 모델이 정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포항시, 포스텍, 경상북도 교육청 이러한 협력 체계가 확고하게 좀 굳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개혁, 교육혁신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획일적인 교육개혁이 어려운 것이 우선 2년간의 충돌, 또 지역 간의 이해관계 충돌, 소득 계층 간의 충돌.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중앙집권적 교육개혁에는 이제는 한계가 왔기 때문에 지방주도의 교육혁신, 지방주도의 교육개혁을 해보자. 이것이 교육발전특구의 첫째 목적입니다. 지방 단위가 되어버리면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면 이 속에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어요. 이러한 관계를 그러나 지금까지는 획일적인 우리 교육체계이다 보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육청과 시청과 대학이 각자 자기 역할만 했습니다. 자기 역할만 충실했어요. 중등교육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 대학은 우리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시장은 교육감이 있으니까 교육감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세 개의 영역에 다 겹쳐지는 부분들이죠. 똑같은 아이를 두고 이해관계가 다른 세 기관들이 각자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이번 교육발전 특구가 첫째 가져오는 것은 첫째 지방주도의 교육혁명이 일어나려면은 교육 가장 주체인 시청, 교육청,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스템을 형성하면서 교육개혁을 해보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일관된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개혁이 일어날 수 없느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지금 저출산 문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아예 돌봄과 보육을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라. 또 하나 저출산 문제 또 이것도 사교육비 너무나 높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대학을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사교육 없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한 아이들이 그러면은 대학 갈 때 사교육 받지 않고 공교육 받은 아이들이 지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구조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연계 체계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학은 대학대로 정책이고 지역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달랐어요. 가장 수도권 대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 있는 대학이 포스텍도 있죠. 이 지역에는 의학 계열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대, 약대, 치대, 한의대, 또 수의과대학, 물리치료, 방사선, 간호대학. 이런 대학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50% 이상 넘는 우리나라 평균으로 보면은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에 와서 진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다 떠나버리고 청년은 없어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치중했던 교육청은 지방의 명문고등학교 육성 정책이 교육정책의 다인 것처럼 생각해요. 지방의 명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러한 경로를 깨트려보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기대는 서울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연어처럼 다시 회귀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한 일원이 될 줄 생각했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방 소멸을 앞당긴 결과를 가져와 버리거든. 이 틀을 지방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보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의대인데 의대의 52% 넘는 애들이 서울 애들이었어요. 이 지역 대구 경북권. 그러니까 떠나고 나니까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방 아이들은 또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의과대학은 지방 아이들은 못 가고 다시 우회해서 다른 대학 가려고 인서울을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
이 순환 체계를 깨뜨려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 발전 특구죠. 그렇다면은 사교육 없이 공교육 받은 아이들이 지역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를 하자.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대학 갈 때, 그래서 지금 평균 한 올해부터 40% 이상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한 60% 이상 됐을 겁니다. 3년 안에 8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채우고, 이 선상에서 포스텍도 좀 문을 좀 열고, 디지스도 열고, 이렇게 선순환 체계만 이루어지면은 전국적으로 교육 경쟁력은 비슷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을 이유로 서울에 갈 이유도 없고, 또 교육 때문에 포스텍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포스코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인력을 못 구해서 미래기술연구원을 수도권에 건설해야 되는 이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원래 이거 우리가 과감하게 지역인재 전형을 정부에서 지방발 교육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전형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정책의 흐름을 따져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이 교육발전 특구 내에서 2년간의 충돌 없이 그 지역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자라서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 그럼 꼭 의대 안 가면 다른 아이들은 직장을 어떠냐. 그래서 기업발전 특구라는 걸 도입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이전시키고, 또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려주죠. 중앙정보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지방에 넘겨주고, 또 특별행정기관 같은 걸 지방 시도에 넘겨줘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30% 이상 가져오고, 또 이 지역에 이번에 새로운 법을 지방대학 육성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만 30% 의무 채용을 했는데, 이번부터는 어디에 있는 공기업이든지 지방대학 학생들을 35% 뽑아야 됩니다. 이제 이 한수원이 경주에 가까이 있잖아요. 이 한수원이 혁신도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지방대학 아이들을 많이 뽑으라는 것. 이제는 법으로 35% 이상을 이 지방 아이들을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면은 의대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은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올 것이고, 또 아버지 혼자 와서 단신 부임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의도해서 만든 것이 교육발전특구죠. 교육발전 특구가 아무쪼록 지역 발전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고요.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 탈출구로 또 주목받는 것이 이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포스텍은 지난해 11월에 이제 글로컬 대학에 최종 선정이 되면서 정부와 경북도에서 각각 1,000억 원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포스코 교육재단이 1조 원을 더해서 이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포스텍 2.0 혁신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2의 건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포스텍 2.0 혁신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 김성근 총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2천억, 포스텍 재단의 8천억, 그리고 저희 대학의 자체 보금 2천억 해서 1조 2천억이라는 자금을 지금 확보를 거의 한 셈이고요. 이 규모를 가만히 보면 아마 일반 시청자들께서 아직 감이 잘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비교를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은 세계적인 가장 경쟁력이 있는 대학들이죠. 미국 대학에서 단일 재정 투입으로 가장 많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존스 홉킨스의 마이클 블룸버그가 투자했던 것이 있고, 스탠포드의 또 다른 투자가 있는데, 그 둘 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 역사상 가장 큰 투자가 단일 투자로서 1조 4천억이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1조 2천억 계획을 세운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역대 가장 큰, 아마 앞으로도 보기 쉽지 않을 그런 투자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불씨를 되살려서 포스텍이 건립 당시의 이념대로 국내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는 대학이 되고자 하는데 그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반열에 포스텍을 올려놓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21세기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대학들의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또 대학에서 오래 예. 남으셨고 또 교육계에 오래 또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대학과 지역 도시의 관계, 건강한 관계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말 포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포스텍이 1조 2천억이라는 투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새로운 대학을 만드는. 또 이제도 포스텍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경쟁이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 몇십 년 전에 허벌판에 포스텍을 만들 때는 지금보다 여건이 더 어려웠어요. 우수 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세계를 다니면서 교수들을 모아왔어요. 그때 초심으로 돌아간다면은 지금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설립자는 노벨상 받은 사람 좌대를 만들어 놓고 아직 하나도 못 채웠어요. 이것도 포스텍이 해야 될 일이다. 단순하게 학생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에 있어서 수도권이 있지 않아서 노벨상을 받지 못한다. 세계적인 대학이 못 된다. 그러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땐 지금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호텔 하나 없어서 학교 안에 호텔을 짓고 밥 먹을 식당이 없어서 학교 안에 지어가지고 오늘날 만들었잖아요. 그런 새로운 제2 건학 정신은 초심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포항 지역 사회가 가지는 기대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수도권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포항공대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남부권의 거대 경제권과 이런 지식 정보의 창출이 대한민국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김총겸 이번에 거는 기대도 크고 새로 오는 포스코 회장님에게도 굉장히 기대가 크다. 왜 인력이 없다고 수도권에 미래기술연구를 지으려고 하느냐. 여기는 포항공대가 있다. 수도권보다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진 포항공대는 그냥 두고 인력 구하기가 어렵고 고급 인력 구하기가 어려서 서울에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도 한동안은 지방에 인력 구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 구하는 어려움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은 동의를 하지만은 포항은 동의할 수 없다 이거는. 가속기 센터가 있고 또다시 말씀드린 이 1시간권 내에 어마어마한 인력이 첨단 인력과 연구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중심에 포항공대가 있다. 이 시너지 효과를 이미 투자해 놓은 시너지 효과를 왜 살리려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좀 예전에 박태준 회장이 이런 계획을 기업이 지역사회와 유리되어서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그 문제의식에서 기업이 돈을 내서 그 지역 개발 계획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에 기업 중에 하나도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포항시가 만든 게 아니고 포스코가 연구비를 대서 만드는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계획을 만들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 발전 모델로서 포스텍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대단히 크고 또 그 대학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 포항시민 공동체의 역할, 사명, 예정의 방법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포스코와 포스텍이라고 하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과 대학에 녹아있는 이 포항이라는 이름에 대한 무게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그러한 기대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동반자 의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초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초심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우동기 위원장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단의 모습입니다. 몇 년 새 2차 전지 관련 공장들이 산단을 가득 채워 빈 땅이 없습니다. 2차 전지 수출은 이미 가전 수출을 추월했고 머지않아 반도체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까지는) 수출 대부분을 철강에만 의존했지만 지난해는 2차 전지 비중이 27%까지 상승했고 2050년에는 철강과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 중에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큰데요. 이 많은 지자체들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인한 어떤 경쟁력 확보에 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이 무엇이고 지방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지방 정부가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기대는 정말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기대가 커요. 근데 이 기회발전 특구는 기존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뭐 도로를 내고 공단을 건설하는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할 공단이든지 이미 가동 중인 이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더 활력을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으로는 각 시 도별로는 한 200만 평, 광역시는 150만 평 정도를 해서 대부분 산업지원 정책이 지방세, 법인세 중심 정책이었는데 이걸 대폭 전환을 합니다. 이 지역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특히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급여가 낮아요. 그럼 소득세를 가지고 한번 메꿔줘 보고 또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오려고 해도 상속세 문제 이전에 대한 혜택들이 대단히 적어요. 그래서 가압승계 상속 같은 것은 현재 매출액 기준 5천억인데 이걸 1조로 늘리고 국세 중심의 감면 정책.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정부가 이보다 더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또 이건 중앙정부 간섭하지 않겠다. 지정만 해주건 이 운영은 시도가 알아서 해라. 각자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 기업을 유치를 하든 외국 기업을 데려오든 새로 기업을 창업을 하든 또 기존 기업을 고도화하든 이런 부분을 정말 분권형의 산업 생태계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 또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기업을 유치해 올 것이냐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키자. 그러면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은 아이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서 지방이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붐업시키고 지방의 삶의 질을 수도권과 같은 삶의 질을 확보를 시켜주자는 일종의 상향 평준화적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을 그 중심에 교육발전 특구하고 기회발전 특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서 포항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산업을 예. 특성화 산업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예. 포스텍의 경우에는 이미 2016년에 2차 전지 연구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이제 포스텍 2차 전지 특성화 대학원 그리고 글로벌 2차 전지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포항이 2차 전지 선도도시로 자림하기 위해서는 이 포스텍이 기여해야 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지 우리 김성근 총장님. 지금 방금 언급하신 2016년 2차 전지 연구센터는 삼성 SDI라는 기업하고 같이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포스텍에는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 노력들이 생겼고 그걸 통해서 2019년도에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산학협력센터가 생겼고 22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또 역시 산학협력센터가 생겼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내 최고의 굴지의 국제적인 기업들하고 포스텍 간에는 이미 2차 전지 분야에서 아주 긴밀한 산학협력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2차 전지 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고 특히 중국이 워낙 물량으로 앞서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그 다음 단계 발전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라 함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들, 배터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술 분야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탐험을 하고 모색을 하고 거기서 기술적인 단초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야말로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분야에서 포스텍의 역할은 아주 중장기적인 기초 원천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이미 입주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력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들이 좀 더 상용화되고 실용화되는데 그 시간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서로 분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학과 도시가 연계해서 이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도시가 발전하게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가정이 가능한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교육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유입된 인력이 가족들은 데려오지 않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앞서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어떤 정주 공간으로서의 부족함이 늘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보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 이번에 지역 인재 전형을 의학 계열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죠. 대부분 이제 수도권 학생들, 타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해서 의사 면허증 따고는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 특히 의학 계열은 지방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는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약학 계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지역의 필수 의료를 확보하는 또 하나 정책적 수단이 의학 계열의 지역 인재 전형을 더 확대를 하고, 또 지방에 있는 비수도권의 의과대학의 정원을 더 늘려줘서 지역의 필수 의료력을 더 늘리는 그런 정책이 의료 수준과 교육 서비스 수준을 수도권 못지않게 해서 수도권에 있는 고급 인력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는 데 대한 유인책도 그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강력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필수 의료 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좀 절실하게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 역시도 이제 그 신성장 산업 동력으로서의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관심 매우 높게 가지고 있고, 포항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포스텍 교수진 중에 약 3분의 1가량은 이 바이오 헬스 분야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던데, 과연 포스텍의 바이오 헬스 분야의 경쟁력 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바이오 헬스 산업 분야를 포항시의 어떤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포스텍이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텍의 바이오 헬스 분야의 경쟁력은,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력 양성과 연구, 깊이 있는 연구에 좀 더 노력이 가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바이오 헬스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약간 또 추가해야 될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상이긴 한데, 옛날에 철강이 아주 중요할 때는 철강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이 됐다가, 그다음에 자동차, 전자산업 이렇게 옮겨가다가 최근에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로 옮겨오는 이 과정을 쭉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 이것에 파묻혀서 더 큰 기회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그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텍 총장 입장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얘기한 바이오 헬스의 중요성은 당연히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일 것입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반도체, 인공지능, 그리고 양자기술, 이 세 분야는 동일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야 공히 다 현재 포스텍이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반도체는 뭐 국가적인 명운이 걸린 분야인데, 포항공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팹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경쟁력을 갖춘 그런 반도체 분야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도 포스텍이 자랑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양자기술도 아마 국내 모든 대학에서 가장 뛰어난 양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바이오 헬스와 함께 이 세 분야에도 같은 관심과 앞으로 미래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포항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또 지방의 소멸을 멈출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포항이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 단일 기능의 도시, 또 단일 도시의 역할과 기능으로 그 도시가 생존하거나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 광역행정체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의 사이즈가 좀 커야 돼요. 아직 포항이 50만이 되질 않거든요. 결국 포항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울산 경제권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다면은 저는 과감하게 이제부터 포항, 경주, 영천 이 규모 정도의 행정구역 통합도 이제 논의할 때다. 정말 나 큰 화두를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전남의 여수와 순천이 요즘 새롭게 그 지역의 중심 도시로 부각이 되는데, 이 도시들이 다 3개, 4개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40만, 30만씩 이렇게 규모가 되니까 국제정원 박람회도 하고 여수 엑스포도 하고 이런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더구나 소멸을 두고는 이렇게 인접도시 간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협력체계, 상생체계 이거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우리 조상대대로 살아온 그러한 일종의 커뮤니티 의식 또 집단의식 이 부분은 이미 AI가 지배하는 시대에 정말 과감하게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행정구역과 인구가 좀 키워서 경쟁력이 있는 구조가 되고, 경쟁력이 있는 구조가 돼야 병원도 경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방 중소도시의 병원들이 환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 1000병상 정도 가지고 병원이 제 기능을 하려면은 내과 같은 기준을 하면 5개 정도로 분과가 됐는데, 수도권의 빅5는 이 내과 하나가 분과가 12개, 13개로 분과가 됩니다. 그럼 최소한 수도권의 빅5 병원으로 한 과가 한 10개 정도로 세분화가 되려면은 배우 인구가 500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의료 서비스를 대학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문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역 경제권을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을 합치면 약 한 500만, 부울경, 이러한 광역 행정 협의체, 또 광역 행정 경제권 안에 인접도시 간의 과감한 통폐합, 이런 부분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생활권이 작아서는 지금 면 단위 인구가 2,000명 미만이 40%가 됩니다. 군이 10,000명 조금 넘는 데가 있어요. 뭐 울릉은 이미 10,000명 이하입니다. 울릉은 특수한 경우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식당이 없고 병원, 의원 이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이러한 성장 지향이 아니라 축소 지향의 사회에서 우리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웃 도시와의 연대 협력, 나아가서는 통합을 통해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방법에서 우리가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에 정부가 지금 치중을 하고 있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항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가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김성근 총장님 네. 마지막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라는 것은 지방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보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될 겁니다. 그 조건은 일단 그 좋은 양질의 일자리, 즉 기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육, 의료,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포스텍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이 있는 대학들과 교육기관 그리고 많은 첨단 기업들이 앞에 2가지 정도를 아마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의료와 문화는 또 새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술전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그걸 통해서 포항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이 제공하는 문화적인 이런 특권들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현재도 포스텍 도서관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오시고 거기에 유명한 커피숍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대학이 갖고 있는 글로벌한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고 주민이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이 대학의 문화에 같이 향유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끄는데 저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내걸고 출발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말 지역을 살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또 제2의 권학이라는 커다란 변화 앞에 서 있는 포스텍이 지역에 큰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그동안 쌓아온 저력과 성과들에 이런 시너지가 더해져서 지방위기 극복의 아이콘으로 포항이 새로운 지방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포항 MBC 특별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상가가 너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요. 정말 대기업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포항에 관공서도 많고 일단은 모범적으로 그런 분들이 중앙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포항에도 의대가 생겨서 저희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서울까지 가는 수고로움과 그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병원 가려고 일부러 서울도 가고 대구로도 가고 하는데 이렇게 포항에 그런 의료시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포항에도 많이 정착하고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의 인구가 지금 감소되는데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도시 발전을 좀 많이 해가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래서 합니다.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고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환경이든 또는 문화 환경이든 서울에 뒤지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도시로서 포항이 아주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시민들이 더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에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